이제 2015년 올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 한 해 과학기술계에 나타난 주요 뉴스와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과학기술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요 소식들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다사다난한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계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곧 그 관련 단체에서 올해 10대 뉴스 이런 걸 선정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뉴스가 아마 지난 5월 달에 정부의 그 재정전략회의 때 정부 R&D 혁신 방안 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무튼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들을 강구를 하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정부 민간하고 산학연 간의 중복을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또 출연연 혁신, 또 출연연 및 대학을 중소기업 연구소화하는 문제, 또 R&D 기획 관리 체계 혁신, 정부 R&D 거버넌스 혁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계획들이죠. 그 계획 발표한 뒤로 즉시 이제 그 미래부라든가 산업부 관련 부처들이 참여를 해서 시행 계획을 만들고 아마 그동안에 착실히 그 내용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대부분 아마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동시에 이제 그때 계획했던 중에서 아직도 지금 미결 상태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이제 그 법 개정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 교수 평가 지표에다가 이제 산학 협력 실적을 추가하는 문제라든가 과학기술 정책원을 설립하는 문제, 또 18개 R&D 관리기관 재편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정부가 꽤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조 경제 관련 뉴스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올해 그렇죠. 워낙 많았어요. 그 네. 관련 소식이 어땠습니까? 창조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는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창조 경제 타운이라든가 창조 경제 혁신센터 설립하는 문제, 또 무한 상상실, 뭐 창조 비타민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창조 경제 혁신센터는 이 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 혁신, 또 지역 특화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그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전국 18개 시도별로 센터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센터별로 대기업이 공동 참여하고 있고 그 대기업의 기업 특성에 따라서 센터별로 지원 산업, 특화 산업을 지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숙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어렵게 출범한 센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잘 뿌리를 내리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제 아직 기본 틀도 갖춰지기 전인데 벌써 뭐 성과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조급한 일이 아닌가. 잘못하면은 기본 운영 철학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외형적인 출범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아마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18개 센터가 분야는 다르지만 하는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또 어떤 센터에서 이제 우수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각 센터가 이 벤치마킹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라든가 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으로 점검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에러를 해소한다든가 예. 또 어떤 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또 잘된 센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센터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메르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네. 위기였죠. 네. 메르스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뭐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신종 질환을 이미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너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도중하차를 하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아마 이런 그 신종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지구 생태계가 교란됨에 따라서 이미 지구촌 어디엔가 숨어있던 질병들이 새롭게 떠오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신종 전염 질환은
자꾸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키는 등 조치를 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선 그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어떤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대책을 강구 추진한다든가 또 기존에 있는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정말 작동할 수 있도록 그걸 철저하게 보완한다든가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 부처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전염병 관련된 거는 사람 생명과 직관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제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올해 과학기술인들의 노력 덕분일까요? R&D 관련 성과도 많았잖아요. 특히 네. 뭐 우주나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교수님께서도 많이 소개해 주셨던 빅사이언스, 네, 거대 네, 과학도 그랬었는데 어땠습니까? 좋은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간에도 그 많은 과학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연구 현장을 지키면서 예. 주말도 없이 또 밤낮 없이 연구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 또 연구실을 지키는 그 연구자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빅사이언스 뭐 우주라든가 원자력, 핵융합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성과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 수출을 했죠. 예. 그러니까 1,400메가와트급 4기를 수출해서 아마 단군 이래 뭐 최대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원자력 수출국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뒤에 그 이어서 뭐 요르단 영국의 원자로 수출이라든가 네덜란드에 수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금년 3월 달에는 한 사우디 간에 그 중소 규모의 스마트 원자로 예. 수출 방안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사우디뿐 아니라 중동 국가 또 세계 중소규모의 원자로 시장에 진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왕 원자력 말씀이 나왔으니까 금년에 또 원자력계에 빠뜨릴 수 없는 상 중에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42년 만에 개정이 돼서 예. 아마 한미 원자력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뉴스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의 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고 있는 고리 1호기를 이제 연구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마 원자력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타 이제 우주 분야에서는 해상도가 0.5m급 그러니까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1m 이하급을 서브미터급이라고 하는데 예. 세계에서 한 4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서브미터급 0.5m급인 아리랑 3A호 위성을 발사를 했고 예, 사진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취약한 그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 분야에서도 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예. 핵융합 분야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EU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게 참여하고 있는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그 이터 사업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거대 과학 분야에서 앞으로 숙제가 있다면은 거대 과학 분야는 이제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기적인 기관 간의 협력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만 해도 어떤 특정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전 부처, 전 국가가 힘을 합해서 예.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대 과학은 그 거대 과학 자체 목표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기술을 파생돼서 활용 확산할 수 있는 노력,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글로벌 리더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제 시장에 이제 국제 무대에 진출한 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바람직한 일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과학기술 위상이 높아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제 학회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한 두 분만 소개를 드리면은 금년에 이제 한국 핵융합연구소에 계시는 이경수 박사라는 분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의 사무차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고요. 예.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계시는 한도희 박사라는 분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고위급 국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은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초기 단계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낮은 단계에서도 국제 기구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성장해서 국제 기구의 아주 고위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아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개발원조위원회 같은 데 가입을 해서 ODA 이 원조 기금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가 아마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또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과학기술 분야 국제 대회도 많이 열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장관회의 그게 생각이 네. 많이 나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학술 행사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 국제 행사들의 국내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귀한 시간과 돈을 내서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를 같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동시에 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관광 수입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가 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여러 행사 중에서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CEO 이런 분들이 이제 한 3천여 명이 모여서 대전에서 개최했던 세계 과학 정상회의 그리고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이것이 아마 그게 눈에 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당면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앞으로 향후 10년의 그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는 이제 세계 과학기자 대회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아마 세계 과학기자 연맹 창립 이래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행사인데 전 세계 55개국에서 1,221명이 참석을 해서 네. 과학 언론과 대중과학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그때가 마침 그 메르스가 한참 창궐할 때였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를 많이 했죠. 예. 해외에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 예. 그런데 세계에서 오신 그 기자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오셔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메르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하는 예.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 국제 행사는 제 생각에는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치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 과학기술 단체가 잘 중지를 모아서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우리가 또 그런 장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주요 소식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